안녕하세요.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올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또 그 주권방송 전라도 깽깽이 단상 프로그램을 좀 분쇄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배제되는 걸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아마 한국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뭐 어디서 몇억 원, 어디서 몇 조 원이 날지 그거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큰일 난 거는 사실이죠. 이건 누구나 초등학생도 느낄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는 이제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에 왜 사죄를 하지 않느냐, 일제 35년 그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화이트 국가 배제와 뭐 섞여서 얘기한다 하고 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걸 분쇄하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거는 이제 19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말이겠지요. 왜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이 빨갱이 새끼 말에 의하면 지소미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게 정석이다. 지금 현재로서 미국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파괴해야 된다.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죠.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이제 반일 감정을 이제 많이 축혀 일으켜 세워서 정부 주도로, 물론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형식은 취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거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반일 감정에 대한 기세를 믿고 이 지소미아 파괴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지소미아 파괴가 대한민국 좌빨들의 목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반일 감정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반미 감정으로 몰아가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북한 조총련으로부터 연계된 주권방송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주사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께서 눈치 빠르신 분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통일뿐이다. 이제 통일로서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새끼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통일은 통일인데, 여러분 맨날 말끝마다 통일인데 무슨 통일인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어도, 드린 게 아니고 물어봤어도 그런 새끼들한테, 자, 적화 통일이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냐, 뭐 허기 말하는 김일성이 말하는 고려연방제 통일이냐, 또 아니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빨갱이 대통령 문빨이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냐. 대답이 없어요. 왜? 이놈이 하고 싶은 통일은 딱 잡아 적화 통일이지요. 궁극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화 통일을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말을 못하겠으니까 통일이 답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물어봐도.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남북 간의 통일이 어떤 그 살 길이라면서 주장을 하는데,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협조로 인해서 오늘날 경제 성장을 일으켰단 말입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듯이. 순수 대한민국만의 힘이었잖아요. 뭐 북한에서 뭐 석탄 한 톨 도와준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왜 느닷없이 이제 와서 북한과의 통일이 이 국난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일제 35년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지 나름대로 두세 가지로 정리해서. 그러나 이제 일본이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제가 생각하면 일일이 제가 뭐 그걸 찾아내서 답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구글에 가셔가지고 뭐 아무 사이트나 다음이든 일본의 사과라고만 쳐도 일본에서 우리에게 한 그 사과 내용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뭐 천황부터 시작해서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럼 우선 여기서 이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 나름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으로 쫓겨가고 한국을 이제 점령하고 있던 일본 군인이나 정치인 또는 일본 일반 그 시민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그 한반도 지배는 합법적인 걸 인정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여러분들 또 검색해 보세요. 그런 조약이 아니에요. 미국이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한 거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국사책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듯이 테프트 카스라 밀약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 워싱턴에 벚꽃을 심어주고 일본에서 감사의 표시로, 그래서 요즘 매년 봄마다 미국 워싱턴에서 그 벚꽃놀이 축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봄의 어떤 축제의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프트 카스라 밀약이 진짜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이 이제 유엔 점령국으로부터 일본이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어떤 유엔국이 점령을 했는데 일본을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오히려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조약이지. 이제 이 새끼가 좀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역사까지 뒤틀어가면서 저 말하고 싶기 좋은 대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구글을 이든 어디 검색 사이트를 아무데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친일파 정권이 장악했는데, 이건 이제 지금 말하는 자한당과 자한당의 전신 정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 뜻에 잘 따랐는데, 이제 이 문빨 정권에 대해서 이제 자꾸 문빨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자꾸 통일 지향 정책으로 나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에서 통일 교류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뭐 이런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대응책은 이 백색 국가 제외니 뭐니 거기에 대한 모든 대응책은 통일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통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는 건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제 평화, 공동방위, 남북 공동방위, 경제 공동체가 형성돼서 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통일이 돼서 우리 민족이 잘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통일이 우선 무슨 통일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말이 없다는 게 이들의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알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통일은 공산주의 통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빨갱이들의 통일 논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미국이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배경으로, 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미일 군사 공조를 절대 반대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미일 군사 공조를 반대하는, 이제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죠. 대한민국 빨갱이 좌빨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일본과 반일 감정으로 이제 싸우고 있지. 이제 여기서 한미 간에 반미 감정이 생기기를 이제 부추겨야 된다. 지금 정권과 그런 운동을 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일본과 미국을 모두 반미 반일 감정으로 모두 몰아세워서 이제 미군을 궁극적으로 철수시켜야 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사라고 있잖아요. 저 판문점 지키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통로로 유엔사가 이용되고 있다. 이거 근거 한 가지만 대보라고 하세요. 그런 게 언제 유엔사를 이용해서 되고 있나. 그리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빨갱이들이. 그럼 이제 미군이 철수해. 일본과 좋은 지소미안이 좋은 관계가 사라져.
이제 북중로로 붙어서 한반도를 적과 통일시키자, 이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마치고 있는 게 물반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 이론은 이제 식민교육을 일본이 시켰는데, 이 식민교육 얘기가 언제입니까? 벌써 이거는 한 8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일제시대 제일 마지막 시대가 봤을 때도. 심고 이제 그 식민교육을 심고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식민지 역사관으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저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식민지 역사관으로 학술 저술을 하고 있는지, 어느 대학 어느 교수님인지 좀 밝혀주기를 이 깽깽이 새끼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요즘 뭐 친일 잔재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요. 친일 잔재들이 있으면 드러내 봅시다. 더불어공산당의 그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조상들까지 다 같이 아주 그냥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십니까? 여기에 뭐 조중동이 자금을 뿌려대고 자한당이 아주 뿌리깊게 어떤 식민지의 역사관을 이제 학생들이나 국민들한테 이제 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자한당이 언제 식민지 역사관을 국민과 학생들한테, 오히려 지금 더불어공산당 정권에서 6.25가 북침이라는 등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등, 6.25가 남북 간의 불민스러운 사건이라는 등,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이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더불어공산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성이 있다면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자한당이다. 이건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역시 지금 해야 될 일은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하며,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가장 빨갱이들한테 어떤 눈에 가시인가 봐요. 이제 그렇다면 우파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를 지켜야 되겠죠. 역설적으로 자한당을 괴멸을 시키는 작전을 실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한당은 친일 잔재이기 때문에, 자한당이 어디로 봐서 왜 친일 잔재인지 이 새끼가 이유를 좀 대했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답이에요. 꼭 무슨 얘기냐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법이고 정의요 진리요. 이 빨갱이들이에요. 자한당의 친일 잔재이기 때문에 괴멸 작전을 실시해야 되고, 또 내년 총선 전까지 괴멸을 시켜야 되고, 국회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빨갱이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유우파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라진다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속국이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아주 자기들의 진짜 속내가 완전히 드러났고, 이것이 더불어공산당 플러스 청와대 주사파 플러스 문빨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러니 제가 어찌 주권방송을 비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그 팔로우 세력들, 수만 명의 팔로우 세력들,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도달한 모양인데, 5만 명이면 별거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5만 명이 힘을 합친다면 이건 충분히 나라의 전복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안보를 지켜야 되는 정부 정권에 의해서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게 큰 문제지요. 그럼 이들을 비호하는 더불어공산당 청와대 문빨, 그럼 이들은 주권방송은 누구에게? 조청년에게. 조청년은 북한에 보고하는, 이런 아주 라인이, 대통령 새끼 하나 빨갱이 뽑아놨더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선중앙TV 서울지국이 생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생겼지요. 여기에 뭐 민족연구원인가 하는 더불어공산당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이라는 놈이 원장으로 있는, 여기서 일본의 경제보복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거기다가 반일 감정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불매 운동 같은 반일 감정을 총선으로 이용했을 때 우리 더불어공산당의 아주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더불어공산당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돌렸는데 이게 이제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더불어공산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만 하면 된다는. 그리고 외교니 경제니 이건 지금 제로잖아요. 뭐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제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은 뭐 강경화 그 백발마녀는 아프리카 여행을 가고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여행을 가고 이게 무슨 지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전쟁이 여러분, 총칼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21세기형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외유나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또 제주도로 2박 3일 회나 처먹으러 가는 정수기년 데리고 이런 한심한 문빨 대통령. 이걸 지지하는 게 아직도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5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50% 중에 40%가 누구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대한민국의 고정 좌빨들 이렇게 해서 그래 참 이 전라도 사람들한테 이 문제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지금 민주노총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이 정권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판국의 현대차 파업이 노조원 70%의 찬성으로 강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야말로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것도 연봉도 대한민국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160만인가 얼마를 하고 있는 육박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또 어쩌지 못하는 참 한심한 더불어공산당과 정부 청와대 주사파 그러면서 뭐 일본 반일 이제 반일을 반미로 해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끊어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게 이런 더불어공산당과 그 주권방송 같은 빨갱이 세력의 이제 음모로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미련한 인간은 뭐 주유소 주인이 일본 차에게는 주유를 안 하겠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 일본 차한테 주유를 안 한다는 주유소의 그 주유 펌프가 일제더라고요. 그럼 저부터 주유소 문 닫아야죠. 반일 하려면은. 아니면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담아주든지. 이게 이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제, 미국제, 일본제, 독일제, 영국제가 따로 없어요. 다 혼합돼 있어서 100%라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이걸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집 주유소의 주유기가 일본제인 거를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갈든지 아니면 바가지로 퍼서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 주유소 문다. 그리고 뭐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제 차는 수리를 안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일본 자동차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 부품은 무엇으로 볼 것이며 한국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들어있는 일제 부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부품이 고장난 건 안 고쳐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제 부품만 고쳐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지금은 한국제, 일본제, 영국제, 미국제, 독일제가 의미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인 글로벌 시대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서로 일본제, 독일제, 한국제, 미국제, 영국제 거기에 방글라데시제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제품이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옷을 안 사 입는다고 해서 유니클로만 망하면 다행인데요. 유니클로 옷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단추나 지퍼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은 유니클로하고 이 납품업체인 한국 중소기업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일본 저거는 불매.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건 일본 사람들이 열받아서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인다면 경제학자 말에 의하면 8대2 내지 7대3으로 우리가 손해랍니다. 왜?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는 물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일본인들이 한국산 불매 운동을 일으키지 않아서 문제지, 그 단결력 좋은 일본인들이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면 이것마저도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는 거죠. 8대2 내지 7대3으로 보더라고요. 경제 전문가께서. 아직 일본에서 한국 물건 불매 운동이 안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면 우리도 좀 요령껏 하자고. 조용히 안 먹고 조용히 안 사면 되지. 뭘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떠들어가면 애국자이고 일본 맥주 하나 마시면 무슨 매국노 취급을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오비 맥주를 하나 마신다고 쳐요. 한국에 오비 맥주를 하나 마시면 일본에서 그 사람을 일본 입장에서 매국노 취급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단계에 저항이지요. 저항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안 먹으려면 조용히 안 먹지. 뭘 그걸 길거리 나서 무슨 대단한 애국을 한다고 그렇게 떠벌려 가면서. 저는 오늘의 현실만을 보지 말고 우리 후손까지 바라보는 30년, 50년, 100년 뒤도 보자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우리와 가까운 중국, 러시아, 일본, 조금 떨어졌지만 대만 같은 나라, 우리가 절대로 100% 단절을 할고는 살 수 없잖아요. 물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다 강냉이 죽 먹으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강냉이 죽 먹고 사는 온 국민이, 그 김정은이 하나 빼고 걔는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이설주는 프랑스제 명품 반스 입어가면서 그 명품 반스로만 30만 불을 썼다는 그 미친 김정은이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게 전라도 깽깽이와 대한민국 좌빨들의 그 원하는 반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고요. 자, 한일 간의 문제도 냉정하고 현명하게,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맨날 유감이다. 단거리니까 상관없다. 단거리 미사일 맞으면 안 죽는단 말입니까? 이런 미련한 국방부, 말 같지도 않은 국방부. 우리가 여기서 이런 정권을 뽑은 거를 이제 반성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내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우파 정권, 우파 정당에 표 압승을 주어서 이런 그 대한민국 공산화를 회책하고 있는 이런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선 더 말할 나위 없는 우리 우파 정권이 들어서야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 사는 길은 그것뿐이다. 한미일 동맹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 증거로서 우파 정권 시에 언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나 이런 정책을 폈단 말입니까? 꿈도 못 꿨던 거죠. 문재인이가 친북, 친러, 친중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다,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현명하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해서 다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요. 그렇지 않으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복속밖에 없다. 이거를 좀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오늘 이만 하겠고요. 제 영상, 제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는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계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